저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 잘 지냈어요. 낮에는 안 졸렸나요? 네, 밤에도 잘 잤어요. 중간에 두세 번 깨기는 했지만 어제도 10시간 잤고요. 그런데 술에 취했을 때는 괜찮은데 잠에서 깨면 자꾸 전 애인이 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연락은 안 오나요? 안 와요. 생각이 안 나는 게 더 이상하죠.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어떻게 보면 술 취했을 때가 더 진심 아닌가요? 술 취한 게 꼭 진심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취할 때 어느 정도 용기나 충동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제3의 인격이 나오기도 해요. 갑자기 빗소리가 들림. 지금 비 오나 봐요. 그리고 친해진 친구가 새로운 영향을 주거든요.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같이 공유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걔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음악도 들어봤는데 새로운 책과 음악을 알게 돼서 기뻐요. 또 다음 주부터 제가 좋아하게 된 작가의 소설 수업을 듣게 됐어요. 혼자 하는 건가요? 네. 예전에 떨어졌던 브런치, 글쓰기 플랫폼 사이트. 그 브런치 작가도 이번에 선정됐어요. 그게 좋았고, 또 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 독후감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소설을 안 썼는데, 오랜만에 단편 소설 구성을 짰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솔직해져 보자 라는 생각으로 짜봤어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도움되는 게 많죠. 현실에서의 충동을 줄여줄 수도 있고요. 대리만족도 되고요. 문신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하러 가요. 누구랑 갑니까? 혼자 가요. 오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 혼자 낙서하듯이 글 쓰는 곳이거든요. 언제부턴가 글에 하트를 누르는 사람이 한두 명 생겼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랑 이웃도 맺고 글도 보고요. 친밀하게 지내는 건 아니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내원 기록을 쓰기 시작한 날 어떤 사람이 힘내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 후 제가 완전히 우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썼는데 그 사람이 힘내라고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에 갈게요 하고 약속을 정했어요. 오늘 저녁에 그 사람을 만나요. 두렵지는 않나요? 이상하게 두렵지 않아요. 소통 아닌 소통을 해서 그런가? 원래 성격 같으면 인신매매면 어쩌지 하면서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안 무서워요. 글로 소통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될 수도 있지만 조심하긴 해야죠. 하지만 그게 뭐든 본인이 선택한 거라면 좋네요. 예전 같았으면 인터넷으로 만남? 뭐야 극혐이야 이랬을 텐데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도 1시간 이상 연락 안 되면 친구한테 신고하라고 해야겠다. 그럴 거면 뭐하러 만나요? 만날 때 연락처를 교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교환했어요. 연락처를 친구한테 알려주면 되겠네요. 헤어진 애인한테 연락 안 오는 건 섭섭하지 않나요? 섭섭하지는 않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연락해 볼 생각이에요. 그 애가 저랑 정말 끝내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는 아니었으면 해요. 마지막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왜 시간이 필요해요? 분노가 누그러질 시간 같은 거요. 가슴 아픈 사실은 저는 그 애를 절대 무시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애는 제가 자기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애를 오랫동안 괴롭게 할까봐 걱정돼요. 어쨌든 그 시간을 잘 마무리 짓고 싶다는 마음은 좋은 거죠. 하지만 예전에는 나한테 어울리고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상대를 만나보며 균형이 잡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첫사랑과 헤어지고 나면 다시는 이런 사람 못할 거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잊히죠. 지금은 마치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선택도 해보고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실패를 경험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요즘에 저를 좋아해요. 밝아졌대요. 친구들의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만족도가 더 중요해요. 그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 주는 좋았어요. 저 자신도 마음에 들었고요. 다시 글 쓰려고 하는 것도 소설 수업 신청한 것도 좋고 이번 주는 저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어요. 문신도 잘 돼야 할 텐데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좋은 것들도 많이 널려 있는데 나쁜 증거만 찾아서 사용한다고요.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한테 차였어요. 그러면 걔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다가도 책 내용 중에 사랑의 모양과 색깔은 다 다르니 네 생각대로만 판단하지 마라. 이런 글귀를 보면 맞아, 걔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다른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바꾸다가도 제가 합리화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해요. 합리화를 왜 부정적으로 보세요? 뭔가 진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 성숙한 방어 기제 중 하나예요. 자신의 상처나 결정에 대해 이유를 찾는 거니까. 나를 지키려는 방법으로 괜찮은 거예요? 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과도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좋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친구가 저한테 연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어장관리야. 어장관리도 모르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는 제 말에 전혀 영향받지 않았어요. 아니야, 네가 말로만 듣고 우리 사이를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태까지는 타인의 말에 더 의존하고 타인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 나 자신을 제일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저는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많이들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잘 알까?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본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뭐가 맞아요? 나중에는 입체적인 모습을 봐야겠죠. 아, 맞아요, 맞아요. 사람을 다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좀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기들이 읽는 동화책은 평면적이잖아요.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딱 나누어져 있죠.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읽는 책 속 인물들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기준으로만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을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보는 건요?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또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때그때 행동으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문신을 한다면 문신하기 전 느낌과 문신하고 나서의 느낌을 적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공통적인 부분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면에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어떤 면에 안도감을 느끼는구나 같은 거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 합리화를 왜 부정적으로 보세요? 성숙한 방어 기제 중 하나예요. 자신의 상처나 결정에 대해 이유를 찾는 거니까.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건 언제나 힘들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땐 더더욱. 뭐라고 해야 할까? 쓰레기를 밟고 있는 걸 아는데도 굳이 손으로 집어 올려 쓰레기임을 확인하는 기분. 오늘이 딱 그랬다. 괜히 징징대고 싶었다. 기대고 싶었고 우울하고 싶었다. 지금 내게 우울함은 가장 쉬운 길이고 익숙하고 가까운 정서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깨듯 굳어진 습관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 모든 건 유동적이니까 삶도 파도처럼 널뛰며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할 거야. 오늘 우울하면 내일 행복해지고 내일 행복하다면 또다시 우울해져도 돼. 나를 사랑하기만 하자. 나는 나밖에 없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존재. 내가 평생 동안 돌봐야 할 존재. 그러므로 애정을 갖고 따스하게 한 걸음씩 찬찬히 느리게 조목조목 짚으며 도와줘야 할 존재. 잠시 숨을 내쉬며 휴식하거나 때론 채찍질하며 나아가야 할 존재. 나를 들여다볼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